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자에는 이런 제목이 걸렸습니다. 부적격 장관 임명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하면 전례 없는 역풍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인사에 대한 경고를 바라는 그런 사설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이 모두 발언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그러니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이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보내라. 기한은 14일까지다.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보낸다면 대통령이 아마 틀림없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그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검증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직접 옹호한 만큼 3명에 대해서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도 맞물려 강대강 정국이 지금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성 문제는 청와대의 어떤 사전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더욱 겸허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다 이거예요. 이 청와대는 이 공적인 기관에서 올려온 신상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범죄 유무라든가 이런 정과 전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특이한 동향들을 많이 이렇게 공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경찰 정보라든가 이 국정원 정보라든가 또는 뭐 기타 국가 관서의 자료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바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게 그 나머지 도덕성 문제는 이 청문회에서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 문제, 윤리성 문제가 가장 중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세미나에서 여러 차례 남편과 2딸을 동반하고 제자 논문에 그 남편을 10차례 정도 공동저자로 올린 그런 사실이 드러난 임 후보자. 왜 이렇게 탐욕이 있습니까? 이번 개각의 유일한 여성 후보자라는 그런 점을 감안해도 과학기술 행정의 수작을 막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 지금 세간의 여론입니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영국산 도자기 대량 반입해가지고 또 판매한 그런 의혹, 이거는 관세법 위반 등 법적인 혐의를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 행랑에다가 외교관들이 누리는 그 특권인 외교 행랑에 거기다 도자기를 대량 반입해가지고 무사 통과를 해서 관세도 안 내고 또 그걸 팔았다 할 때 그것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 노 후보자의 또 세종시 아파트 관사 테크 논란도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죠.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이라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 하고 토론을 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능력 부분은 제쳐둔 그 인사청문회를 못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흠결만 따지는 무한주기식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 토론했는데 흠결을 따지는 게 원래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무슨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인사청문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유능 무능을 따지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경력검증이라든가 다 한 정부에서 해서 자격이 있으니까 임명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자기가 거기에 반하는 행적이 있었나 없었나 이걸 따지는 게 이게 지금 국회 청문회 아니냐. 자질이라든가 이런 걸 객관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국민과 함께 이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대신해서 하고 하는 이런 청문회인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은 조금 무한주기식이라는 그런 걸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글쎄요.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29명이나 지금 임명을 해온 것은 대통령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야당을 무시한 인사불통에 분노한다 하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야당을 무시한 인사불통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권한 후에 2018년에는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 그 말을 좀 기억을 잘 못하는 모양이죠. 아니면은 지우기 기억을 하든지 말이죠. 야당도 정치 공세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있죠. 정치 공세.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새 후보자하고는 달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깔끔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한 걸 보면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관 임명 문제는 이제 전국의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가 원내 지도부를 새로 구성한 시점인데 문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깔아뭉개고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만약에 지속하신다면은 협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치를 하는 이 마당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대통령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국민들의 도덕성 눈높이를 감안할 때 적어도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금 이 사설자는 강조합니다. 인사불통은 임기 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라는 소위 부메랑이 돼서 다시 문 대통령에 돌아간다는 그러한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되겠죠, 장관은. 그러나 임기 말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큰 부담, 그와 그 임명한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돼서 부메랑이 되고 그것이 문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자의 경고입니다. 네. 대통령은 지금 자주 야당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에서 잊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간에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시절이죠. 야당을 무시한 인사불통에 분노한다. 야당을 무시한 인사불통에 분노한다. 분노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만약에 임명을 하고 나면 분노한다라는 말을 누가 하게 될까요? 야당이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야가 다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여야 기류를 보면 여당도 민주당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간 죽겠다. 이러다는 친문 강성 친문에 깔려 죽겠다. 하고 지금 친문 강성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시작한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엿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꼭 임명을 해야 할지, 야당을 무시한 인사 불통에 분노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다시 자기가 야당 시절에 했던 말을 상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모기가 갑자기 많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이런 계절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계절의 병에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운동 많이 하시고,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네, 잘 주무시고 활력 있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